안녕하세요. 스포츠 분석 천교수입니다. 저희 채널을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회차 천교수 가족방 적중 내역입니다. 적중하신 분들 모두 축하드리며 오늘의 경기 분석도 재밌게 시청하시고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기 바랍니다. 천교수 가족방 입장은 영상 하단 고정 댓글을 통해 입장 가능합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9월 7일 UEFA 네이션스 리그 6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웨일스 대 튀르키예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웨일스는 유로 예선에서 탈락하며 본전 진출에 실패한 전력이다. 레전드 출신 벨람이 감독을 선임한 상황이다. 존슨과 무어의 침투와 제공권을 노리는 속공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들의 핵심 공격 자원 제임스가 부상으로 낙마한 상황이다. 속공의 위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백스리는 로버츠, 로돈, 데이비스가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나름 준수한 이름 값을 자랑하지만 백스리 시스템에서 호흡을 맞춰본 전적이 없는 상황이다. 무실점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다. 이어서 튀르키예는 유로 본선에서 8강이라는 고무적인 성적을 냈다. 이번 경기 역시 차라노글루, 윌러, 일디제의 빌드업 및 개인 능력과 일마즈의 침투를 노리는 지공 전개를 보여줄 것이다. 확실한 화력 차이를 보여줄 수 있는 구조다. 수비 라인을 구축하는 세윤주와 카박이 모두 이탈했다. 그럼에도 이미 유로에서 좋은 활약을 보여준 바가 있는 데미랄과 바르닥치가 준수한 호흡을 보여줄 것이다. 튀르키예의 일방적인 경기가 기대된다. 이들의 공수 밸런스는 아직 체계가 갖춰지지 않은 웨일스에 비해 확실히 우위를 가져간다. 1, 2선 자원의 위력적인 시너지 효과로 무난하게 점유율을 가져가며 압도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튀르키예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두 번째로 카자흐스탄 대 노르웨이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카자흐스탄은 유로 예선에서 탈락하며 본전 진출에 실패한 국가다. 최전방 아임페토프의 침투 혹은 자유디노프의 플레이 메이킹 능력이 이들 공격 전개의 전부다. 노르웨이의 수비 벽을 공략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마로츠킨, 보고고프스키, 알리프는 이미 국가대표팀에서 어느 정도 호흡을 맞춘 전력이다. 다만 노르웨이의 1, 2선 자원들은 한 단계 다른 체급을 지녔다. 결국 실점을 허용할 확률이 높아 보인다. 이어서 노르웨이는 역시 아쉽게 유로 본선 진출에 실패했었다. 웨데고르와 홀란드의 위력적인 공격 전개를 보여줄 것으로 보인다. 세를로트의 제공권과 누사의 드리블은 충분히 카자흐스탄을 압도할 수 있을 것이다. 수비 밸런스 역시 탄탄하다. 아예르가 결장하지만 오스티가드, 한체울센이 굳건히 버티는 중이다. 베르게와 토르스비의 활동량 역시 상당히 투철하다. 카자흐스탄의 역습에 당할 일은 없어 보인다. 노르웨이가 일방적인 경기를 펼칠 것이다. 이들의 공격 자원은 카자흐스탄이 밀집 수비를 전개하더라도 충분히 뚫어낼 파괴력이 있다. 카자흐스탄의 단순한 역습은 노르웨이의 수비 밸런스에 흠집조차 내지 못할 것이다. 이번 경기 노르웨이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코소보 대 루마니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코소보는 유로 본선 진출에 실패한 약체 전력이다. 제그로바, 무리키, 라시차의 쓰리톱은 나름 준수하다. 베리샤와 렉샤비카이의 전진 패스를 통해 나쁘지 않은 공격 전개가 예상된다. 수비 라인을 구성하는 라흐마니와 알리티의 호흡이 나쁘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최전방 화력이 약한 루마니아를 상대로 나쁘지 않은 수비 조직력을 자랑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루마니아는 유로 본선에서 16강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다. 루체스쿠 감독이 다시금 대표팀에 복귀했다. 만과 미하일라의 솔로 플레이 능력은 나름 준수하다. 하기의 전진 패스 능력도 나쁘지 않다. 다만 최전방 드라구스의 영역력은 다소 떨어진다. 대량 득점은 어려워 보인다. 부르카와 드라구신의 수비 라인은 이미 유로에서 훌륭한 호흡을 입증했다. 코소보를 상대로도 충분히 자신들의 저력을 증명할 것이다. 수비 밸런스를 중시하는 두 팀이다. 코소보가 나름 경기를 주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들은 루마니아의 촘촘한 수비 조직력을 감당할 재량이 없어 보인다. 루마니아 역시 최전방의 아쉬운 결정력으로 인해 결국 지루한 승부가 예상된다. 이번 경기 무승부를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네 번째로 슬로베니아 대 오스트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슬로베니아는 유로 본선에서 16강이라는 고무적인 성적을 기록했다.
스포라르와 세슈코의 침투를 노리는 단순한 역습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날카로운 패스를 공급해 줄 수 있는 자원이 세림뿐인 만큼 날카로운 공격 전개는 기대되지 않는다. 수비 라인은 꽤 견고하다. 드로크시치와 비올은 이미 유로에서 훌륭한 수비 조직력을 보여줬었다. 대량 실점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이어서 오스트리아는 유로 본선에서 16강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다. 바움가르트너의 공격 조율 능력은 이미 유로 무대에서 입증받았다. 다만 이들 역시 최전방 아르나우토비치의 노쇠화와 슈미드와 자비처의 개인 능력이 아쉬운 만큼 대량 득점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대표팀에서 삼선과 센터백을 가리지 않고 담당하는 알라바의 부상으로 라이나르트와 단소가 호흡을 맞추고 있다. 그럼에도 라이머와 세이발드의 수비 가담으로 훌륭한 수비 밸런스가 형성 중이다. 오스트리아의 일방적인 경기가 예상된다. 슬로베니아의 역습은 후방 밸런스가 나쁘지 않은 오스트리아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다. 오스트리아가 결국 선수들의 개인 기량을 통해 근소하게 남아 우위를 점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오스트리아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경기 분석 잘 보고 오셨나요? 다음 경기 분석 보시기 전에 천교수 가족방 입장하시는 법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영상 하단 댓글을 클릭해주세요. 두 번째로 링크를 클릭하신 후 세 번째로 채팅 참여하기 클릭하셔서 문의 주시고 답장 기다려주시면 됩니다. 남은 영상 유익한 정보 얻어가시길 바라며 이어서 다음 경기 분석 시작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벨기에 대 이스라엘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벨기에는 유로에서 16강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지공과 속공을 함께 활용하는 운영 방침을 보여줄 것이다. 다만 주포 루카루가 팀 적응 이슈로 소집 명단에서 제외됐다. 결국 데브라위너, 도쿠, 오펜다를 중심으로 공격이 전개될 것이다. 다만 이들 역시 상당히 위협적인 패스, 돌파, 침투를 모두 갖춘 자원들인 만큼 나쁘지 않은 결과물이 예상된다. 유로 때 수비 라인을 책임졌던 베테랑 베르통원이 대표팀 은퇴를 선언했다. 파스의 파트너로는 테아트가 출격할 것이다. 다만 이들은 호흡을 맞춰본 전적이 다소 적다. 그럼에도 삼선에서 오나나의 수비 가담과 함께 이스라엘의 역습에 방어할 것이다. 이어서 이스라엘은 유로 본선 진출에 실패한 전력이다. 상대가 강호인 만큼 솔로몬, 바리보, 아바다를 중심으로 속공 전개를 펼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삼선의 페레츠와 사프리 같은 자원들이 벨기에의 배후 공간을 향해 양질의 패스를 공급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결국 엉성한 역습이 예상된다. 수비 라인은 대대적인 세대 교체가 진행 중이다. 아직 대표팀에서 호흡을 맞춰본 전적이 거의 없는 숄모와 나츠미아스가 수비 라인을 구성할 것으로 보인다. 그나마 다행인 점은 이들은 소속팀이 같다. 대참사는 막을 수 있을 것이다. 벨기에의 주도적인 경기가 예상된다. 이들의 공격 화력이 평소 같지 않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기량 차이가 상당한 1, 2선 자원들을 통해 충분히 무난한 승리를 얻어낼 수 있을 것이다. 이스라엘의 수비 라인은 체급 차이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벨기에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 마지막으로 프랑스 대 이탈리아 경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프랑스는 유로에서 4강이라는 나쁘지 않은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경기에서도 그리지만 음바페, 덴벨레가 공격을 이끌 것이다. 다만 추아메니와 카마빈가가 모두 부상으로 낙마하며 캉테, 포파나 귀행두지라는 다소 투박한 미들 조합이 구성될 듯하다. 대량 득점 가능성은 다소 떨어지는 상황이다. 수비 라인은 유로에서도 좋은 활약을 보여준 살리바와 우파메카노가 그대로 출격할 것으로 보인다. 쿤데의 우측 풀백 기용과 앞서 언급한 삼선 자원들의 활동량을 기반으로 이탈리아의 속공에 대비할 것으로 보인다. 이어서 이탈리아는 유로에서 16강이라는 다소 아쉬운 성적을 기록했다. 이번 경기에서는 자카니와 레테기를 중심으로 속공을 전개할 것이다. 다만 키에사가 이적 문제로 소집 명단에서 제외되며 속공의 위력이 상당히 낮아졌다. 또한 삼선에서도 펠레그리니를 제외하면 전진 패스에 능한 자원이 없다. 프랑스의 압박에 고전할 확률이 크다. 그럼에도 수비 라인은 나름 견고할 듯하다. 바스토니의 대표팀 합류로 수비 밸런스는 상당히 좋아진 상황이다. 칼라피오리 역시 이미 좋은 활약을 보여줬다. 부온지르노와 함께 백스리를 구축한다면 대량 실점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프랑스가 경기를 주도할 듯하다. 이탈리아의 역습은 프랑스의 수비 밸런스를 공략하기 어려울 것이다. 프랑스 역시 세밀한 공격 전개는 어려운 상황이지만 공격 라인의 체급 차이를 통해 결국 상대의 골문을 열 것으로 보인다. 이번 경기 프랑스 승을 추천합니다. 핸디 언어버 및 최종 조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가족방에서 확인해주세요.